네, 십선업 10악업 중에 양설, 이간질의 과보, 화합하는 말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안 와요. 그래요. 맞아요. 포항에는 비가 안 오고 폭염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한경수님 계시는 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아유, 그래요. 네, 양설, 이간질, 화합하는 말.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설, 이간질의 과보. 첫 번째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지금 십선업 10악업의 과보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조금 약간 세밀하게.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하냐면, 여러분들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이 내용 있잖아요. 뭐 이걸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다쳤어요. 생채기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생채기가 난 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차원으로서 참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생채기가 났어요. 몸이 다쳤어. 그러면은 이제 살생업도 들어있고 요 이 이간질에 대한 업도 들어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가나 매사에 좀 많이 다쳐. 예. 남들은 멀쩡한 게 잘 다니는데 나는 다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다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하고 이 이간질의 이 과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살생업의 과보도 생각해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악업을 이제 배우고 10선업을 배워요. 배우고 끝이야. 그리고 아주 그 고정된 생각으로 그래 이간질의 과보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 몸에 상처를 받는 몸이 되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대. 그것만 적용하지 마시고 혼합해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혼합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좀 세밀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예. 응용을 하시라는 거죠. 응용.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의 인과응보 현상이 한 찰나도 아닌 적이 없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조차도 실은 업의 인과응보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제 마이크가 맨날 고장나가지고 다리가 휘어져서 들고 할 수밖에 없는 요거까지도 업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밀한 걸 좀 공부해서 응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는 병이 생기면 그때사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국을 찾아갑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죠. 병이 낫기를 바라는 행위를 하거나 또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간질의 과보로 병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생업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병을 얻게 되는 과보가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꾸 병을 얻으면 내가 살생업이 있든지 이간질의 업이 있는가 보다 하고 병을 치료하고 나서부터 이간질하는 양설도 하지 않고 살생업도 짓지 않는 그런 실천을 하셔야 다음에 병이 많은 사람도 병이 줄어드는 과부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양설 이간질의 반대는 화합하는 말이니까 화합하는 말을 하시게 되면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선업 생활을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주변에 권속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내 흩어져 버리게 된다. 예. 이제 여기서 권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경전 내용이 옛날에 편찬된 경전이다 보니까 또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경전의 내용이다 보니까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자기 주변의 권속 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권속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또는 어떤 그룹 또는 이제 회사의 대표이시다면 회사의 직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자기 주변의 권속, 뭐 공동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회사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내에 흩어져 버리게 된다. 자, 설사 만들었다고 해도 이내에 흩어져 버리게 된다. 저는 이제 이것도 경험을 했고요.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어요. 즉 자기 주변의 권속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어지지 않고도 경험을 해봤고 설사 만들었다 해도 이내 흩어져 버리는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권속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회사를 또 운영을 했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구하고 싶어도 직원이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직원을.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땅한 합당한 적절한 그러한 직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험도 해봤고 그때는 왜 이렇게 직원이 구해지지가 않지라고만 했지 제가 혹시 이간질의 과보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살생의 업이 있어서 그러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10악업과 10선업의 인과응보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제 살생업과 이간질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간질 한 것들이 참 많았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소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사소한 거 가지고 약간씩 이간질한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간질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간질했던 업이 쌓여가지고 사소한 이간질도 그것도 과보로서 쌓여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죠. 또 이것도 경험을 했죠. 요거는 지금도 과거에 이 사소한 이간질이라든가 살생업의 자격이 자녀분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이 현상은 종종 일어난답니다. 어떤 종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구독자, 채널의 구독자.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룹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제 채널의 구독자는 이 채널의 그룹의 멤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룹의 멤버가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 또한 이런 사소한 이간질의 과보 현상으로 봐야 돼요. 나는 떳떳해. 뻔뻔하게 그래봤자 이익될 거 하나 없습니다. 인과응보를 관찰하시고 개선해 가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의 현상들을 이렇게 뭐랄까 분석하고 관찰을 하고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도량에까지 적극적으로 오신 분들 중에도 제법 다수가 왔다가 이제 흩어져 버리고 안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 과거의 이간질의 과보라든가 살생업의 과보라든가 도둑질의 과보라든가 또 어제 했던 게 뭔가요?
거짓말인가? 예, 거짓말의 과보라든가 어떤 그러한 그 과보로 인해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런 현상을 관찰하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관찰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 예, 그렇게 일어난다. 저는 이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 부분, 예, 매사에 다치거나 병을 얻는 일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 또한 과거의 경험한 바죠. 현재는 여기 이거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이 과부 현상은 많이 벗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악행을 하게 되니 밝은 행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악행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스스로 악행을 해서 스스로 손해보는 악업의 과보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은 이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순간도 이 이간질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놓치지 않고 항상 알아차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벗어났죠. 자, 다섯 번째는 선지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다른 선지식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자칭 선지식만을 만나 어리석음만 키우게 된다. 여기서 이제 짝퉁 선지식이 나오는데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다른 선지식을 비방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식의 이게 상황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뒤 이치가 바르게 맞게 논리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그 어떤 선지식에 대한 단점과 장점 그런 거를 근거 있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주장을 강요한다라는 거죠. 강요.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강요. 공갈, 협박,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바로 자칭 선지식인데 이러한 자칭 선지식만을 만나 어리석음만 키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간질의 과부 중에 이런 과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지난날을 참회하지 않고 이간질을 멈추지 않는다면 바르지 않는 권속들만 얻어 모든 마구니 무리와 같이 하여 결국에는 악도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악도에 태어나게 된다. 이 내용도 참 새겨보면 참 중한 내용이에요. 바르지 않는 권속들만 얻어서 바르지 않는 그룹, 바르지 않는 공동체, 뭐 그런 식이죠. 바르지 않는 직원들, 바르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과만 얻어서 모든 마구니 무리와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이런 마구니 무리와 같이 악도에서 살다가 죽어서 또 악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구경의 내용인데 이거는 십선업 도경의 내용이 아니고 법구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기로 태어난대요. 아기. 아기. 아기로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양설 이간질의 과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반대
이간질의 반대인 화합하는 말의 과보. 화합하는 말의 과보. 무너뜨릴 수 없는 몸을 얻으니 능히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매사에 다치는 일도 없고 병을 얻게 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얘기죠. 무너뜨릴 수 없는 권속을 얻으니 능히 깨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룹을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또 회사를 운영을 해도 무너뜨려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권속들이 직원들이 아주 의리를 지킨다든가 또 그룹이나 공동체 멤버들이 의리를 잘 신뢰와 의리를 잘 지키는 상태가 돼서 잘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게 되어 같이 하려는 사람이 항상 한다. 같이 하려는 사람이 항상 한다. 이렇게 이익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십선업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려는 이유가 이렇게 이익이 되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얻게 되고 같이 하려는 사람이 항상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에 맞는 선행을 하게 되어 항상 뜻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너뜨릴 수 없는 선지식을 얻으니 정신을 헷갈리게 미혹하게 하여 속이지 않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고통을 만날 필요도 없으며 참음도 잘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따르라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자칭 선지식을 만났을 때는 참아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이지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참아야 할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 헷갈리게 하지도 않고 미혹하게 하여 속이지도 않으니까 참아야 할 고통을 만날 일이 없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집중된 기술이나 염력 또는 공부의 술책으로 해칠 수 없다. 요거 무섭죠. 요거 참 무섭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 참 무서운 내용이라고 그래요. 특히 현대사회, 우리나라 현재 사회의 어떤 흐름에서는.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는 거의 다 글을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된 기술이나 염력 또는 공부의 술책, 지식의 술책이죠. 지식의 술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술수를 부려서 많은 지식인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지식이나 기술로 현혹을 시켜요. 그게 약점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뇌 세포에서 지적인 거에 끌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교 교육을 받아서 문자를 배우고 또 책이라도 좀 읽고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해봤던 사람들은 이 지식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끌림. 지식을 이제 즐기는 그러한 것이 이렇게 습관이 좀 돼 있거든요. 내 세포 안에. 그래서 그런 집중된 기술이나 공부, 지식의 술책으로 해를 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만약 능히 깨달음을 구함에 해양한다면 성불할 때 바른 권속을 얻어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이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십선업의 각 부분들, 각 내용들 보면 꼭
예,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항상 나오죠. 예, 만약 능히 깨달음을 구하며 해양한다면,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게 되면 성불할 때, 성불할 때 바른 권속을 얻어 모든 마군이와 외도들이 막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그 깨달음을 구하시는 불교적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란 단어를 타 종교에서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철학 세계, 사상 세계에서도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불교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깨달음을 구할 때는 반드시 십선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설 이간질의 과보와 화합하는 말의 과보 이 두 가지 이간질을 했을 때 내 삶에 어떠한 괴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이간질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말을 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떠한 행복한 일을 만드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간단하게 불경이나 불교의 문헌에 있는 이간질에 관한 내용을 또 알아볼게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글씨가 작으니까 글씨를 조금 키울게요. 글씨를 키워서 불경이나 불교 문헌에 있는 이간질에 관한 내용. 불교의 이간질 계율 제정률에 불교에서 이간질에 관한 이제 그 불양설 해가지고 계율이 제정이 된 불양설 해가지고 계율이 제정이 된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일제의 세 번째 계목은 이간질이다. 비구들 사이에 악의적 의로 불협 화음을 일으키면 참회해야 한다. 이의 제정 배경에는 두 번째 바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 비구의 무리가 관여된다. 부타께서 사와띠의 제따 숲에 머무를 때 6 비구의 무리가 다른 비구들을 싸우게 하고 6 비구의 무리가 다른 비구들을 싸우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이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저곳에서 말을 하고 저곳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곳에서 말을 하며 비구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자 스님들이 어찌 6 비구의 무리는 비구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며 다닌단 말인가 라고 비난하며 부처님께 알려 이 계목이 제정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비구 사이를 이간질하면 바일제이지만 이간시키고자 하는 들 중 하나가 비구가 아니거나 또는 둘 다 모두 비구가 아닐 경우 이간질하면 둑같다에 해당하며 간접적으로 빗대어 이간질하는 것도 둑같다이다. 둑같다하고 바일제는 SNS 네이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 두 번째 바일제인 모욕에서 나왔던 10가지 모욕 대상 외의 문제로 이간질하면 둑같다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에 관한 계율이 제정된 이유가 6명의 스님들이 다른 스님들에게 서로 싸우게 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대반열반경 안에 있는 내용.
이것도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간질에 관한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내용이 대반열반경 안에도 예,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담마 법구경 안에 담마빠따 법구경 안에 있는 개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기네. 담마빠따 즉 법구경 개송 281번에 보면 탐욕스러운 돼지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낙가나 스님과 영축산을 내려오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낙가나 스님이 이유를 묻자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말하겠다고 약속한다. 목련존자는 탁발을 끝내고 부처님께 돌아와 자리에 앉은 후 그가 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돼지였고 그 입에서 꼬리가 자라나고 있고 꼬리 끝에는 구더기가 자라고 있다. 그런 흉악한 귀신은 다른 곳에 없으리라 하고 미소 지었다 말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처님께 그 귀신은 무슨 과보로 그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 부처님 당시의 두 숙녀가 작은 마을의 한 암자에서 수행할 때 둘의 나이는 서로 1살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1살 어린 승려는 언제나 선배를 깍듯이 대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포교에 능숙한 스님 하나가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스님은 암자를 차지하기 위해 두 스님을 서로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선배 스님에게는 후배 스님이 뒤에서 욕한다고 하고 후배 스님에게는 선배 스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해서 두 스님이 서로 불화를 일으켜 둘 다 암자를 떠났다. 그러니까 사이 좋은 어떤 한 남자의 사이 좋은 두 스님을 새로운 들어온 스님이 이간질을 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간질을 해가지고 결국은 두 스님 사이 좋았던 두 스님이 암자를 떠나서 이간질에 성공한 이간질 달인 스님만 그 암자에 이제 남게 됐네요. 차지했네. 이후 10몇 년이 지나 다른 사찰에서 마주친 두 스님은 서로 참회하다가 포교사 스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암자로 돌아와 포교사 스님을 내쫓는다. 이 포교사 스님은 그 후 수천생을 지옥에 있다가 귀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간질했던 이 스님이 수천생을 지옥에 갔다가 귀신으로 태어났는데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돼지고 그 입에서 꼬리가 자라고 꼬리 끝에는 구더기가 자라는 흉악한 귀신의 생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와 같은 입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럿 있지만 법구경에 물고기 까빌라 이야기가 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어부가 그물을 치자 황금빛의 귀여운 물고기 하나를 잡았다. 그래서 어부는 그 물고기를 왕에게 갖다 바쳤다. 왕은 물고기가 왜 황금색을 띠고 있는지 궁금해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스님이었던 황금고기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주변의 스님들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정법을 비난했던 과보로 황금고기로 태어났으며 입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하셨다. 그리고 지금 죽어서도 아직 못다한 과보를 갚기 위해 아비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많은 대중들이 놀라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라는 그런 이제 경전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악행의 가보경이라는 그 경을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악행의 가보경 안에 이간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간질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고 많이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게 되고 축생에 못해 태어나게 되고 악이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간질을 해서 받는 가장 경미한 과보는 사람과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간질에서 제일 경미한 과보라는 것은 서로 우정에 금이 가는 정도 뿐인 것이지만 나중에는 지옥에 태어나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내용이네요. 근데 제가 이 이간질의 이 내용, 이 과보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저는 이미 살아서 금생에 살면서 이간질을 자행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면 이런 이간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살아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이제 살아서 짐승이 되면 축생이 되면 뭐예요? 닭이 되면 이제 치킨이 되겠죠. 치킨. 백숙도 되고 삼겹살도 되기도 하겠죠. 아무튼 축생의 삶을 살면서 축생이 겪는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기와 같은 배고픔 그리고 갈증 뭔가를 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취해도 끝없이 갈증만 나고 뭔가를 불안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모아놨어도 불안하기만 하고 공포, 두려움, 갈증 불안함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간질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간질을 해서 받는 그 과보는 이 사람과의 우정에 금이 가게 하는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과보 현상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약과다. 약과예요. 좀 적게 얘기한 거예요. 약하게 죽어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서 받는 거야 뭐 죽어버리니까 그렇다 치고 살았을 때 받는 이 과보를 안 받으려고 공부를 한 겁니다. 저는 살았을 때 아직 안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이런 과보를 짓지 않으려고 받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십선 도개경 안에 이간질 내용을 한번 보게요. 세 번째는 양설이다. 양설을 하는 사람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마치 물과 불 같다. 짓지 않는 것을 지었다 말하고 다른 이가 착하고 진실하고 청정한 말을 하여도 미치고 비정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바도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하였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항상 보고 좋아하지 않으며 반드시 큰 악도 중에 떨어져 구릿의 톱으로 혀를 잘라 수천 조각이 될 것이다. 아이고, 이 수십선 도개경에는 죽은 뒤에 악도에 떨어져서 구릿의 톱으로 혀를 잘라 수천 조각이 될 거랍니다. 죽어서 일어나는 거는 여기 경전 내용대로 참고하시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릿의 톱으로 혀를 잘리는 그런 고통을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보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만 있는 줄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홀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소소한 이간질 그런 것들이 과거에 한 업이 있어가지고 이 고통을 겪었어요. 구릿의 톱으로 혀를 잘리는 그와 같은 고통. 왜? 제가 뭔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외면만 하고,
이간질환 그 과보가 이제 쌓여가지고 업이 쌓여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혀가 쩍쩍 갈라져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그 고통도 겪어봤어요. 그게 뭐겠어요? 이간질의 업이겠죠. 예. 나오잖아요. 구리쇠톱으로 혀를 잘라 수천 조각이 될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또 과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업의 과보가 내가 행한 신구의 삼업으로 행한 업의 과보가 언제 나타나는가? 방생한 복덕이 언제 나타나는가? 방생한 순간부터 나타나요. 아니 방생하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그 과보는 나타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고 바라는 것이 많으면 그 과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양설 이간질의 과보하고 이 양설 이간질의 반대인 서로 화합하게 하는 화합하는 말의 과보 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참고하셔가지고 대입하셔서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십선업의 내용들은 어찌 보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이러이러한 과보의 공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변화무쌍한 인생살이 속에서 나에게 오는 과보 현상이 올 때는 단순한 플러스 마이너스 뭐는 곱하기 그렇게 단순하게 오지 않아요. 무슨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뭐 방정식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아주 복잡한 공식의 형식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이간질의 과보는 이러한 큰 맥락의 공식이 있다. 이런 현상의 공식이 있다. 또 화합하는 말의 과보는 이러한 큰 맥락의 좋은 과보의 공식이 있다 라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시는데 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행, 선업을 짓는데 기준 삼으실 참고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 양설 이간질의 과보와 화합하는 말의 과보 알아봤습니다. 그래요.